네, 안녕하세요. 북한 이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 연계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 두리하나 마을 사업을 맡은 신성종합사회복지관 이현 팀장입니다. 두리하나 마을의 3년의 과정과 성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종합사회복지관은 안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2억 7,400만 원으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년간 양천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아동, 부모,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원 협의체인 공공, 민간, 학교 16곳에 실무자 33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2015년 북한 이탈 아동인 한 아이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그 아이는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체적으로 혼란을 겪고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였으며 학업이 중단되어 학습 능력이 부진하였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탈북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엄마가 먼저 오시고 아이가 혼자 북한에서 있다가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자녀의 양육 방법이 달라 이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가정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북한 이탈 가정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싸워야 했고 남한 정착을 위하여 이웃 간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비단 제가 만난 한 아이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아동,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 아동만 겪는 어려움이 아닌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에 복지관은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를 북한 출생, 남한 출생, 제3국의 출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북한 이탈의 자녀로 바라보고 가족 단위의 지원을 하였으며 북한 이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남한 주민과의 이웃관계를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북한 이탈 가정과 남한 주민이 두리하나 마을 사업을 통하여 서로 성장하고 서로의 교집합이 교류의 장이 더욱 넓어지며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확장되고 촘촘한 지역사회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한 주민 멘토 및 이웃 양성입니다. 북한 이탈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오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남한 주민의 멘토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 2년 차에 멘토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3년 차에는 참여자 교육으로 변화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누군가를 돕는 멘토, 멘티의 관계는 상하적인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동등한 관계인 이웃 모임으로 그리고 멘토 교육이 아닌 참여자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워크숍에서도 동일했습니다. 1, 2년 차에는 남한 주민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3년 차에는 참여자 모두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들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이탈 가정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멘토, 멘티의 관계를 벗어나 3년 차에는 이웃 모임들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차에 아동 멘토링, 부모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2년 차에는 가족 멘토링이 진행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멘토링의 경우 부모님들끼리 친해지시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년에는 가족 멘토링 한 팀, 3차년에는 가족 이웃 한 팀이 더 추가되어서 가족 멘토링도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은 문화체험, 독서, 학습 지도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었고 부모 모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험, 자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였고 가족 모임들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모임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매칭돼서 관계들을 진행하였는데 관계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웃분들이 다 같이 모이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 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욕구에 기반하여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부모님 반, 아이들 반이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들을 보았고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모임들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년에는 아동 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서 놀이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진행하다 보니 참여자들 중에서 사업에 적극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2차년부터 핵심 리더를 구축하였고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인식개선 캠페인들을 리더분들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차부터 지속적으로 심리검사, 인지놀이치료, 부모 자녀 상담들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만의 소원 캠프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과정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가족끼리 모두 다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아동 캠프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들도 진행하였습니다. 1차년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어머님들만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 교육은 북한이탈 주민이어서야 들어야 하는 것들을 아님을 인식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북한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모두 다 부모 교육들이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고 2차년부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규모 모임들, 집단 모임들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1차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가까운 방문드리고 개별적으로 만나는 가정 방문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과 담당자들이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정의 위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기 사례 관리 및 통합 사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연계형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하여 지역지원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6곳, 초등학교에 총 7개, 중학교를 합쳐서 총 7개의 학교와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들과 함께 북한이탈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들었고 실무 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워크숍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원 협의체 일환으로 학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모임을 진행하던 중 북한은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외래어를 지향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들을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스쿨뱅킹 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학교 모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북한이탈 가정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하였고 총 10개월에 거쳐서 공동생활 안내서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사회복지관과 실무기관 간담회 및 기타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개선 캠페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성과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과 질적인 평가들로 진행하였고 양적인 평가는 3년의 전체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질적인 평가 부분은 외부 연구원님을 통하여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포토베이스, 참여자 관찰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적인 척도들을 먼저 보시면 3년째 참여한 아동 9명을 대상으로 사업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고립 및 감이 올라가고 개인적 empowerment가 낮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소외감과 가족관계 문제가 축소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문제가 축소되고 개인의 내적 empowerment와 이웃 유대감이 긍정적으로 올라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와 이웃 유대감 모두 낮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게는 0.01점에서 많게는 1.5점으로 차이 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4개월에 걸쳐서 사전 사후 검사들이 진행되었고 사실상 그 4개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던 시기여서 참여자분들도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오는데 한계가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이탈 아동, 그리고 부모님 모두 가족관계 문제가 축소되었던 의미 있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원 실무자분들 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임에 대한 기대 부분으로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기도의 축적 부분은 매우 충족이 12건, 축종이 7건으로 총 90%가 기대에 충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적인 평가들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변화 부분입니다. 북한이탈 아동 중에 개인적으로 내성적이고 말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적극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핵심 리더 아동의 경우 아이들과 할 놀이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리더로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이끌고자 선물을 직접 준비하는 등 높은 책임감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 어머님은 부모 교육, 가족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나무와 같이 성숙한 엄마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 주민분들은 아이를 통해 나를 위로받고 나의 삶을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북한이탈 주민인 엄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자신의 자녀에게 출생신분을 알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에서 북한이탈 가정인 것을 알려주어서 아이가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두리아나 마을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인 이모들을 만나고 북한 이탈 주민이 어색하지 않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당당하게 북한 이탈 가정임을 밝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이 형성되었고 부모 교육, 가족 상담을 통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혼자서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2차 성징과 같은 부분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으나 남한 주민인 형이 알려주어서 아빠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도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변화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한 주민은 매스컴을 통해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을 갖게 되어 만나시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통해서 만나면서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엄마, 그 다음에 동네에서 마주치는 아이와 똑같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몸소 익힐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적응해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모임에 참여하면서 남한 주민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과 매칭된 남한 주민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형,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북한이탈 아동 부모님과 남한 주민 모두 소소하고 소중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생일을 챙겨주고 어려운 날에는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북한이탈 아동은 남한에서 친척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리아나 마을을 참여하면서 설날, 추석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친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지역 지원 실무자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막연한 거리감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위기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속한 공동 대응이 있었고 공동의 목적으로 연합활동을 한 긍정적인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예에 대해서 두리아나 마을에 대해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계절 언제나 예쁜 꽃이라고도 표현하였고 남북을 장벽을 허무는 사업, 누구나 편하게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과 같다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이 하나로 어울리는 마을의 공동체와 같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강사가 섭외되어 오히려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분들은 또래 또는 동성이 이웃의 매칭이 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현하셨고 이웃 모임에 대한 활동을 확인하고자 사진을 요청드렸는데 이웃 모임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평범하게 만나고 싶은데 사진 같은 경우에 너무 어색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북한이탈 가정과 남한 주민을 따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이탈 주민, 남한 주민 이렇게 따로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두리아나 마을의 참여자다라고 하시면서 이원화된 소통 구조를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고 북한이탈 아동의 가정을 지원하는 건 그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모임은 자연스럽고 소소한 만남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 주민, 북한이탈 주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리아나 마을의 참여자로 봐달라고 하셨던 참여자의 시각에서 기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은 가족과 대상으로 함께하는 모임들이 진행되어야 되며 지역 주민들도 가족 단위로 만남을 추진해야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웃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이를 기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의 통합적인 접근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양적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척도 조사를 하면서 척도의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북한이탈 주민의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척도들로 통하여서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분 안에 3년의 과정과 성과들을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서 저희 사업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북한이탈 사업을 시작하는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패했었고 어떤 부분에 노하우가 있었는지 담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 다양한 곳에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더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